최근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가 불법 점유물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령과 박원석 의원은 도로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장애해방운동가 김순석 열사 29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 열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인도와 도로 사이 턱을 없애달라며 운동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시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14회 장애인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장애인의 영상 제작 참여 활성화와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열리고 있는 영화제는 27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아시설 살균 소독 전문 업체가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매달 장애아동시설에서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AP풀에서는 착한 기업을 목표로 하는 키즈퐁의 장재혁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건물 앞에 설치된 경사로를 두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법에서의 규정이 달라 경사로가 철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 단체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유물로 간주해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는 시설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도로법에서는 도로 점용 물건으로 간주하거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해도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률상의 어떤 모순, 충돌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또 임산부, 노인들과 같은 노약자들의 편의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위험이고, 개정안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도로 점용료 면제와 더불어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장애계 단체와 법조계가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펼쳤던 김순석 장애해방 운동가가 숨을 거둔 지 2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장애인 복지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데요. 고 김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최영화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해방운동가 고 김순석 열사의 제29주기 추모제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고 김순석 열사는 5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을 겪은 이후 28세 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시장 골목 상권에 대항하며 도로의 문턱을 없애자고 외쳐 장애계 이동권 운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날 장애계 단체는 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인권운동에 있어 나아가야 할 해결 과제를 되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문턱을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존중해주는 기초 위에서 이 사회가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 한편 광화문 농성 400일이기도 했던 이날에는 다양한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장애계 단체는 무기한 농성 활동을 위한 다짐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영화축제 제14회 장애인 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장애운동의 역사를 다룬 영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를 필두로 다양한 장애 관련 소재 영화가 관객과 만납니다. 정유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 밤을 새 가구도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 투쟁을 벌입니다. 기록 영상과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장애운동의 역사를 촘촘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이 영화는 제14회 장애인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같은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성취를 이룬 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선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제14회 장애인 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화려한 샌드아트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에는 내 외빈을 비롯해 영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천희 구혜선 씨는 이날 영화제 홍보대사 위촉패를 건네받으며 관객들에게 축제를 즐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좋은 영화들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기간 동안 정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십시오. 6개 부문에서 모두 42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제14회 장애인 영화제. 이번 행사가 장애 관련 소재 영화는 딱딱하다는 대중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기관을 찾아내는 전담 부서가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차관직 속 감사관 소속의 복지급여 조사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 수급자 등을 현장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곧바로 처분을 의뢰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차증 위조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차증 위조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엔 2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부산과 경북, 서울 순이었으며 주로 타인의 것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복지TV가 앞으로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최규옥 회장은 지난 24일 DJK 인터내셔널 건대정 대표이사와 지역방송 개선에 대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TV는 앞으로 제주의 사회복지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작구의 영유아 돌보미 센터 아닌데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이 소리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간 에이피플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 장난감을 하나하나 닦고 또 닦아내는 이들은 유아시설 살균 소독 전문 업체 키즈퐁. 이곳 시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지역 내 아이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이곳에서 에이피플의 주인공 키즈퐁의 장재혁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유아시설 전문 소독업체 키즈퐁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그 유아시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이 있습니다.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척, 소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제 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그 어린이집에 그 장난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그 닦고 그걸 말리고 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보살피는 것만 해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그 소독이나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독업을 하면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 지킴이가 되겠다는 모토 아래 아이들이 손 닦고 숨 쉬고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재창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키즈퐁의 철저한 소독 관리는 이미 입소문이 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2-3번 이렇게 뭐 닦고 뭐 그냥 항균제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 한 6단계에 걸쳐서 하는 이제 소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1차 소독 후 스팀을 활용해 2차 소독,
고온건조 후 자외선 소독뿐만 아니라 천연향균제로 또 한 번 코팅을 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쓱쓱 싹싹. 짜잔! 반짝반짝거리는 장난감으로 변신한 것 보이시죠? 무엇보다 퀴즈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이들의 믿을 수 있는 재능을 살린 장애아동시설 봉사로 인해서인데요. 일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 일하고 있으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장난감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놀고 그런 곳이 어린이집이고 그 중에서 좀 그 소외된 곳이 어딜까 생각했던 게 이제 장애우 어린이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뒤져서 장애우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매달 번갈아 가면서 여러 곳에 이제 그 어린이집 방문해서 그냥 소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퀴즈퐁의 장재혁 대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하고 특히 장애아동과 미혼모 아동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이 그냥 아이들을 위한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 장애우 친구들이나 뭐 미혼모라든지 하여간 소외 계층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조그만 힘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장애우 친구들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 자기 자신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분들을 위한 것보다 자기 본인을 위한 어떤 큰 기쁨과 어떤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 착한 기업 퀴즈퐁. 방울방울 그들의 마음을 담은 가치 실현이 더 많은 착한 기업이 늘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영유아 때부터 체계적인 인성, 예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황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일 어른은 누구세요? 제일 어른. 할머니 앉아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주세요. 우더른이 먼저 드신 후 밥을 먹는 식사 예절. 아이들은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함께 배웁니다.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인성과 예절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힙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거랑 미끄럼틀 타는 거 배웠어요. 미끄럼틀은 차례차례 줄 서서 질서 있게 타는 거예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장소와 상황을 설정해 영유아 인성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성교육원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 영유아기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11월까지 마감되는 등 이번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 경기도의 인성예절교육원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는 원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 1953년 불과 6척의 소형 경비정으로 출범한 해양경찰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박권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창설 60주년을 맞는 여수 해양경찰. 국민과 함께하는 여수 해경이 되기 위해 바다 안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신해양시대 실현의 주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제60주년을 맞아 김상배 여수 해양경찰서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속 해양경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정과 희생, 봉사의 노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수해경은 여수 지역 어민들의 안락한 복지를 위해 24시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우리 해양경찰은 낙도 주민이나 어촌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도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항상 언제든지 24시간 육지로 수송하여 응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민 및 내저객들은 언제나 항상 생명줄 같은 구명조끼를 차용하여 자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12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부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치안을 전담하고자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290여 척의 함정과 20여 대의 항공기, 만여 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 주권 수도의 선도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여수시가 기초질서 확립과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5,537개소 7만 1,753면의 주차 면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무단 용도 변경, 주차장 내 물건 적치, 진출입로 폐쇄 등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행정 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당국의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뿐만 아닌 교통난과 보행을 하는 시민과 장애인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출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1년분 이자 2.9% 전액을 지원하며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중 지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금번 간담회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의 주역인 여수 지역 70여 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함께 나눔의 문화 조성, 효율적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여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육부가 올해 장애학생의 취업을 강화하겠다며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려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 반드시 시정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